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식회사 제태가 김호연 주식회사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제분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태가 지금 현재 자기네들 불법을 신고한 저를 범죄자로 몰고 있고, 그 범죄자로 몰고 있는 내용 중에 큰 내용이 제가 자기네들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경찰에다가 저를 공갈미수 이런 명예훼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돈을 요구한 것처럼 저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해서 제가 공갈미수로 빙그레가 고소한 공갈미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했다면 제가 신고를 하지를 않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 작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제가 신고를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하고 같이 경찰에도 고발하고 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덮어지겠습니까?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매수됐다고 봅니다. 경찰들이 왜냐하면 조사받을 때도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수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고소하고 고발한 사건에 일정한 경감한 사람이 계속 팀장으로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각하시키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경찰관을 고발했지만은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밝혀진 사실은 빙그레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공갈미수로 고발을 했는데 공갈미수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걸 내가 부인을 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녹취록도 다 있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서 아니 공익신고를 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공익신고를 한 거는 도청하고 시청밖에 모르죠. 그 다음에 식약청은 10월 16일 날 신고가 됐기 때문에 단속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9월 25일 날 찾아왔는데 주식회사 제태에서 찾아왔는데 9월 25일은 식약청 경상남도에다가 빙그레를 고발한 날입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23일 날 고발을 해가지고 25일 날 단속을 나왔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경상남도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제가 준 자료를 넘겼다는 자백도 받아냈고 그 녹음 파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도 제출을 했고 했는데 그날 9월 25일 날 즉 도청 공무원이 빙그레 김해 공장을 단속하면서 주었던 자료를 빙그레 직원한테 줬는데 빙그레 직원이 주식회사 제때 직원들한테 줘서 제때 직원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죠. 마영기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제가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족들이 저녁 오후 한 4시부터 9시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9시 이후에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4시부터 9시까지면 5시간 이상인데 5시간 이상 현관 앞에서 저렇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외부에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같이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뭐 신고했던 내용들은 딱 잡아떼었죠. 딱 잡아떼고 오지 말아 달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9월 25일 날 돌아가고 27일 날 관리상무 본사 주식회사 제때 본사에 관리상무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10월 5일이 추석이었거든요. 추석 다음 날 내려올 테니까 자기가 삼계탕 집을 예약을 할 테니까 만나자. 제가 일체의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5일 날 빙그레에서 공장의 책임자가 또 찾아와서 아들을 취직시켜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 자기네들이 단속을 받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개선할 사항들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만나질 않고 또 그 사람들도 저녁 4시나 돼서 오후 4시나 돼서 와서 7시에 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바깥에 못 나가니까 또 그래서 그 여자분이 돌아간 후에 7시 이후에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때 직원 얘기, 마연기 보고 마연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들 시켜준 다른 뭐 직원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은 돌아갔고 그날이 10월 5일 날이고 그 10월 5일 날은 주식회사 제때가 부산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해시청 직원들이 단속을 나간 날입니다. 찾아왔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주식회사 제때를 단속한 김해시청 축산과에 10월 12일 날 방문을 해가지고 단속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단속 내용에 전혀 단속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복도에 있던 얘기, 복도에 우유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앞전에 식약처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큰 것이 식약처에서 9월 16일 날 단속을 해서 저번에도 한번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식약처 공무원이 경산에 5톤차 10대 그 다음에 부산센터 부산 경남에 배달을 하는 주식회사 제때 부산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40대 중에
40대 5톤차 중에 25대를 단속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관찰을 했을 때 저는 2018년도 4월 달부터 단속을 했는데 5톤 차에다가 저녁 8시부터 물건을 실어 놓고 냉동기를 안 돌렸는데 뭐 5톤 차 40대 일하니까 사람들이 양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양이 엄청나죠. 왜 그래서 이걸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40대 5톤 차락하면은 보통 탑에 무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뭐 4톤 정도는 넘게 실죠. 5톤 차들은 그래가지고 저기 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실어도 5톤 차는 과정에 단속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막 통상적으로 한 5톤 차에 2톤만 잡아도 2톤의 우유 제품이 들어갔다고 하고 2톤이면 얼마냐면 2만 킬로그램 아닙니까? 2만 킬로그램. 그러면 40대 같으면 8만 킬로그램이 되고 통상적으로 1kg 우유가 뭐 1000리터라고 보고 1000ml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제 애들 급식으로 먹는 게 한 170ml 정도 되는데 막 크게 잡아서 200ml로 봤을 때 200ml 한 5개가 1kg으로 봤을 때 이 5톤차 40대 분량이라 하는 거는 80만 명이 부산 경남에 있는 8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4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경산에서 단속된 열대도 약 한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유입니다. 그러면 식약처에서 9월 16일 날 단속한 5톤차 그 냉동기를 돌리지 않은 냉동차에 보관되어 있던 양을 계산해 보면 거의 50만 명분입니다. 200ml를 기준으로 해서 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유 양입니다. 절대 작은 양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복도에 보관하고 또 차량에 실어서 냉동기를 돌리지 않고 주차장에 보관하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는요, 보관하는 냉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사 먹을 때는 정상적인 검사, 그 다음에 정상적인 보관 상태로 유통이 된 우유를 정상적인 금액을 주고 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냉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냉장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냉장시설을 늘리게 되면 시설 비용이 발생을 하고 아무래도 이윤이 떨어지죠. 결론적으로는 돈입니다. 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단속이 돼가지고 5톤차 기사들이 제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시에 나와가지고 우유를 싣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부산센터에 40명, 운전기사들 40명, 그 다음에 경산에 10명, 이 사람들은 집에 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새벽 4시에 출근을 합니다. 본래 새벽 4시에 배송이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2-3시간 전에 물건을 실어야 되죠. 실는 작업을 해야 다 싣고 나가는데 그 50명은 집에 쉬고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실어 놓으니까 저녁 8시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2시에 나와가지고 한 2-3시간이면 실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녁 8시부터 우유를 실는 거예요. 싣고. 그러면 싣고 난 뒤에 부산센터 같은 경우에
차량에 냉동기를 돌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라 해가지고 밤의 온도도 27도 이래 되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냉동기라면 거의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면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엔진에는 자동차 붙어 있는 냉동기는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엔진으로 돌아가면 매연이 발생하고 매연과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쪽에 민원이 생기고 완전히 연기 바닥으로 다 연기가 꽉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안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냉동기를 안 돌려서 기름을 안 떼니까 돈이 모이고, 그 다음에 냉장실을 하는 시설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이고, 이래서 이런 행위를 계속 해왔는데,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이 사람들이 식약처 공무원은 막았잖아요, 지금. 식약처 공무원은 이거는 고발도 하고 거기에 있던 제품들은 판매를 못 해야 됩니다. 못 하기도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식약처 공무원을 형사 고발할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건 전반이 다 드러났으니까 하고, 그래 되면 이 사람도 이제 뭐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약처 공무원도 막아봤는데 이게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저를 입막음하려고 여러 가지 뭐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중단시켜라 뭐 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는데 그게 안 통했죠. 안 통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다시 연결시키면은 10월 12일 날 식약처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10월 14일 날 마영기라는 사람은 13일 날 왔습니다. 14일 날 김해시청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내가 요청을 해서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13일 날 빙그레 제때를 찾아가서 제때를 설득시켰다. 이 얘기를 하면서 13일 날 마영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영기가 와서 저한테 느닷없이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공무원 또 자유로워진다는 그 내용이 녹음이 된 게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더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알아졌고, 그 다음에 김해시 축산과 공무원들 3명은 제가 뇌물죄로 해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을 했을 때 김해 서부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김해시청에 김해 경찰서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중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나한테 주식회사 제때하고 빙그레를 조사할 때 왔던 변호사가 김해시청 공무원들을 변호를 해줬다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제가 그걸 듣고 이거는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다. 변호사비를 대준 거다. 그렇게 해서 뇌물죄로 주식회사 제때 대표이사하고 마영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을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하고 난 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13일 날 마영기가 찾아와서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얘기를 계속 했고, 그 이후에도 14일 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와가지고 문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녹음을 해보면
보면 또 삼자를 통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마영기라는 사람도 월급쟁이고 직원인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후에 대표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김광수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것도 물론 김광수 뒤에는 배후에 김호연 회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또 내려온다더라고요. 10월 5일 날 10월 15일 날 내일 14일 날 만났는데 15일 날 KTX를 타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태까지 마영기가 했던 13일, 14일 내용은 녹음 파일을 한번 들려드렸는데 16일 날 저하고 한 2시간 정도 왜냐하면 저는 이게 공익으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회사 쪽에도 해줄 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4년 6개월 동안 그 문제점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그리고 또 우리 동료 기사들이 그 하고 이런 직원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내가 물론 일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 채대가 운송료라든지 이런 걸 사기를 치고 기름값을 사기를 치고 탈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돈으로 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내가 오늘 틀어드릴 건데요. 거기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내가 피해본 사기로 피해본 이런 금액들은 내가 형사고발을 10월 5일 날 해놨고 작년에 10월로 해놨고 그 형사 결과에 따라서 민사로 해가 받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자기가 돈을 요구하라고 또 하는 내용도 나와요. 들어보시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벌을 받으려고 사람을 하지도 않은 돈을 요구했다고. 공갈미수가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인 요구를 안 하면 범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제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녹음을 다 했어요. 녹음을 다 했고 또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제가 바보가 아니면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게? 예? 이 어거지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신고를 안 하고 돈을 요구해야 돈을 받아주기도 쉽고 이 마무리가 잘 되죠.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고소를 취하한 데 해서 취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그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막 이런 건 뭐냐면 저를 걸어놓으려고 처음부터 준비된 작업입니다. 이게. 아니 고소가 취하되지도 않는데 고소가 취하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범죄 행위가 있다면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갈 건데 그거를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처음부터 녹음을 해가지고 저를 걸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경찰도 놀아나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이 저렇게 전문성도 없고 하면서 무슨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 고발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내부 고발자로서 신분이 노출이 되면 저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이 내 신분을 알고 계속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던 계약일 이런 게 다 파기돼 가지고 내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저는 또 특별 보호 요청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혐의 받고 있는 빙그레나 제때는 탈세 금액도 큽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나 제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 보호 요청도 하고, 특별 보호 요청에 의해서 국민권익위가 저를 보호해주게 돼 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보호도 해주지 않고 엉터리 결정문을 해가지고 제보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제받으려면 행정소송을 하래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 내용을 보세요. 내가 또 들려드릴 테니까. 대표이사가 왔을 때도 돈이 필요 없고, 저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 공익적인 얘기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들어보시고, 그래 하면서 그 전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면요, 벌이 큽니다. 중범죄예요. 중범죄인데도 신고를 해도요, 경찰이고 뭐고 싹 다 매수가 돼가지고 신고한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다 밝혀질 걸로 보고,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한마디 드릴게요. 김호연 회장님, 빙그레 김호연 회장님,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 씨 이거 보고 계시면 당장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라 하는 대표이사를 만나가지고 한 대화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차장에 널려 있는 우유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김광수 씨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저는 제가 신고도 했지만은 자수를 할 수 있으면, 자수를 하면 국민들도 용서해 줄 거라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죄하라고. 왜도 이건 다 밝혀질 건데,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단속된 것도 있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해갖고는 그 얘기도 나와요. 국민들한테 보도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도 나와요. 들어보시고,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빙그레 김호연 회장님하고 다 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저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 대표이사도 보고 있고, 그 직원들도 보고 있고,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더 처벌을 받기 전에 왜 자꾸 죄를 키웁니까? 이게 묻어질 거라고 봐요. 당신네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 죄는 눈덩이처럼 더 커집니다. 당장 중단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자수하십시오. 자수하시면 아무래도 좀 제가 안 줄어들겠습니까? 일단은 그래 알고 일단은 관련 법령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 씨 대표이사하고,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10월 15일 날 저하고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자, 제1조로 한번 볼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조를 이래 보시면요. 2조 정의,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2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익신고란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여 공익침해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2항의 나를 보시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계약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적한 목적으로 공익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아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요걸 지금 저를 공익신고자를 안 만들려고 공익신고와 관련된 제가 신고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관련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한 이유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영기라는 주식회사 제때 직원을 만나가지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자기네들이 녹취를 해가지고 빙거래에 공갈 미수에 할 때 자료로 이걸 들어가가지고 제가 경찰이 저를 송치하기에 검사인데다가 자술서를 썼어요. 자술서를 써가지고, 아니, 빙거래에 공갈 미수인데, 빙거래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그 공장 책임자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개선돼야 될 점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해서 그 얘기를 한 적밖에 없는데,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공갈 미수로 해서 잘못됐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다시 조사하라고, 재조사하라고 경찰서에다 내려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가 이거 공익신고자를 안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빙거래 수사 기록에 빙거래가 3천만 원 손해배상과 이런 모든 자료에서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나도 녹음을 했지만은 자기들도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녹했지만 이 사람들은 녹음을 한 목적이 저를 공익신고자가 아닌 걸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람들 계략에 넘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공익신고를 이용해가지고 금품을 요구했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는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대표이사가 왔을 때도 그런 내용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저는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할 거지만 일단은 무고죄로 빙거래하고 대표이사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때 대표이사하고 그 관련 공무원들하고 다 무고죄로 해가지고 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해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7조를 보시면은요.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따른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공무원들은요. 불법 사실을 알면요. 누구보다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7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빙거래가 주식회사 제때한테 자기네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재화와 용역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미납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세무서나 이런 데다가 경찰에다가 부가가치세 법 조세법이라 하죠. 조세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들도 제가 지금 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조는 벌칙 조항이 없어요. 자, 12조를 보시면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누구든지, 이게 중요하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예,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중금죄죠. 누구든지 공무원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제 인적 사항,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을 알리면 안 되는데 이 지금 경상남도 공무원하고 김해시 공무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그 외에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공무원이 빙거래 직원한테 알려주고 빙거래 직원이 제때 직원한테 알려주고 제때에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서 이 지금 다 고발이 됐는데 이 자료가 다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합니다, 경찰이. 13조는요, 신변 보호 조치. 제가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3조에 따라서 기존에 배송하고 있던 일이 중단돼서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겁니다. 공익신고자 등과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이하 신변보호조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빙거래하고 제때에 지방세 포탈, 조세 포탈 혐의로 신고한 내용이 금액이 한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이거 신고했는데도 보호조치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보호조치를 했는데 보호조치 신청을 했는데 제보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15조를 보시면 제15조는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에게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식회사 빙거래 총무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공익신고를 방해하고 취소하도록 마영기는 와가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중단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오늘 들려드릴 주식회사 제때 제때 대표이사 김광수도 저한테 공익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시고 이런 게 신고를 해도 조치를 취하지를 않죠. 자료가 다 있는데도 녹음 파일도 있고. 30조 벌칙조항을 보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 왕 피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 내용을 공개한 자. 인적 사항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남도청 공무원하고 김해시 축산과 공무원하고 이거 신고 내용하고 인적 사항을 공개했죠. 그 다음에 12조 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람을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죠. 주식회사
경남도청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김해시청 공무원도 들어가고, 빙그레 직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현기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해당하죠. 그 다음에 15조를 2항을 볼까요? 15조 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마현기가 찾아와가지고 3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신고를 중단해라.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태 대표이사가 오늘 들려드릴 건데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아니 뭐 저기 우리 마부장님이 계속 밤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 저기 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 사장님을 만나 뵈려고 그래 뭐 일단 듣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고 뭐 돼야지 뭐 연수지간도 아니고 뭐 이제는 국민들은 알릴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법에도 나와 있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제트라는 회사도 빙글이 없으면 안 되는 회사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매출액이 2천억 이상 되고 하면요 어느 정도 뺏어 먹어야 되죠. 완전히 사람이 왜냐하면 차 운수업을 하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위험 부담은 차주들한테 다 넘겨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 차들은 지금 자차가 있습니까? 자차가 있어요. 기사 써갖고 합니까? 아니 남발을 갖고 있어도 그 자차가 아니잖아요. 차 남발은 그 있지만 차 직접 운영해갖고 하는 차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 그 법적 테두리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지켜야 될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8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80년대처럼 경제성장 때문에 모든 게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복지니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한테 팔 때 남들보다 좀 우리가 비라고 우유도 실 거예요. 매일 우유도 실 거예요. 한국 야구르트 실지만은 저렇게 안 싣습니다. 한국 야구르트는요 들어가기 전에 가서 냉동기 돌려서 온도가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진 거 타코면도 용기를 갖고 와야 차를 제반시켜주고 제반시켜 난 다음에 무너질 때 냉동기 못 겁니다. 그거 하고요. 싣고 난 다음에도 바로 출발 안 합니다. 차가 닫아가지고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 타코면도 용기를 갖고 가면 그때서야 그걸 줍니다. CJ도 그러고 동원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그 온도에 민감한 제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은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시는 것처럼 빙그레 제때가 그러합니다. 제때가 그러합니다. 하고 그거 하면서 나도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위를 배달해야 되나? 내 눈으로 보는데 흙불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마부장님한테도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 한 50년 이제는 웬만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하지만 자식도 키우고 일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가서 내가 한번 어떻게 끝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집사람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마부장님한테 계속 이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찾아와서 이래 얘기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보자 이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만나갖고 뭐 내가 할 얘기는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그거는 아십시오.
저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 불과하다는 거. 나는 뭐 뭐한 얘기지만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어 나는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나는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변한 건 아직 없고 그래서 자꾸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뭐 사장님 내가 내 얘기만 했지만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뭐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새 정의 때문에 좀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회장님, 사장님이 실제로 피해 보신 거라든가 그런 거, 좋은 예, 실적으로 지금 일하면서 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봤죠. 많이 봤으니까 제가 이게 우리가 뭐 잘못해서 법적으로 처벌 같은 건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건 법적 저기를 받아야죠. 제자를. 그렇다고 돼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와서 아니 마부장님이 자꾸 와가지고 뭐 삼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도 않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내를 지금 배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가 지금 만들어서 내한테 지금 하는 거는 듣다가 내가 말았습니다.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상해본 부분들은 경찰서에다가도 제출했고 또 상여금 예? 상여금? 상해금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어떤 뭐 정보기 아니면 장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이사로 계시다니까 하여튼 사장님도 뭐 좋은 기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설사부분 있다 그러면은 저기 사과 내리고 하여튼 시장에 나갈게요 내가. 그리고 사장님도 조금 좀 풀링 하세요. 아유 너무 그냥 너무 훌륭한 결국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장님도 너무 아니 저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인데 내가 뭐 그거 한다고 내가 아니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아니 내 생각이 잘못 아니 잘못을 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지금 뭘 부정을 하란 말입니까? 단순히 얘가 국어센터 무거웠다고 회사가 막 농민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 단순히 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줬어요. 사기꾼들은요. 사기꾼들은 아이락합니다. 그러면서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좀 섭섭하네요. 회사를 이게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하루 돈을 못 가요. 그렇게 냉동기 안 돌려갖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냉동기 안 돌려갖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우리가 냉동기 안 돌리라고 그럽니까? 사장님? 예? 그러면 기사들이 돌렸다 이 말입니까? 안 돌렸다 이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기를 대한민국 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냉동기 안 돌린 우유를 몇 년 동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본 것만 해도 아니 내가 냉동인데 그거 치킨 회사가요 안에 있는 향유를 그걸 섞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으로 섞으면 물이 빠져지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알 겁니다. 비닐봉지에 넣어서 향유 넣어가지고 얘 섞다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비닐봉지가 위생적인 환경물질이 나오는 비닐봉지가 그 회사 문 닫았잖아요. 네. 이런 세상입니다. 먹는 거가 얼마나 민감한데 그 냉동기를 안 돌려가지고 얼마나 저질 보실기라고 그러고도 남을 회사라고 난 봅니다. 우리 회사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냉동기 지금 여태까지 내가 우리가 지금껏 잘해주면서 왜 냉동기를 돌리지 말라고 기름값을 뭘 다를 타줘요. 아니 부가세를 안 주면서 아니 사장님이 이제 기름값 내고 그러셨어요? 그럼? 네? 아유 그 달라는 거 금액 다 줬잖아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연비가 높니 어쩌니 해갖고 겨울에 잠잘 때
무시동 히타를 안 돌리고 왜 연비가 자꾸 없다고 강태현이가 주유소 사장이라고 자꾸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세게 덮고 그 겨울 추울에 저 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해가지고 그래 자고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데 사장님도 지금 복귀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구나 하는 내가 제일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제가 잘못했죠. 그냥 쟤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아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안 하고 내가 여기 나올 때는 사과 듣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나오는 건데 사장님 얘기 다 듣고 내가 곡해했습니다. 잘못 들었고 잘못 생각하고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기 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회사가 그래 냉동기 안 써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회사 있겠어요? 진짜로? 모르죠. 10년 동안 안 돌리면은 10년 가까이 안 돌리면 돈이 되죠. 아니 그거 그래가지고 회사가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냉동기 돌렸는데 아니 내가 거짓말했다는 아니, 거예요?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없는 사실 얘기해가지고 회사가 조명을 했다고요. 저기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돌립니까? 예? 회사에서 그런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장님 아니 그러면 예? 어제 지금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셔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해결 방법 내가 만나자 했어요? 내가 만나자 한 겁니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예? 사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쿨링하지 못하고 내가 곡해하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인정할게요. 내가 곡해하고 쿨링 못했습니다. 아니, 하여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보세요. 국민들한테 알렸을 때 회장님 역할이 그 제품이 빙그레 우유 제품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일 잘못 없다고 얘기할까요? 아니 빙그레 배송을 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배송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말하면 향연어가 흔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회사가 왜 책임졌습니까? 왜 망합니까? 국민들은 그 생각 안 하니까요. 예? 아시잖아요. 제가 뭐 곡해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우선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를 물건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갖고 알잖아요. 왜냐하면 물건 같은 것도 빙그레 공장에 내가 안 들어가면 다른 공장에 안 가보면 그런 일이 하겠지만 다른 공장에 다 들어가보면 적재를 할 때도 우유에 안 올립니다. 파레트를 다 적재기를 만들어가지고 올리지. 그 바닥에 바깥에다가 파레트를 비가 맞으면 그 먼지가 않고 오물이 다 묻어있는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싣고 올라가도 외부에다가 쌓아주니까 참 흔들리면서 안에 있는 요구르트고 뭐고 막다 헝클어져 갖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 비닐 한 장부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가 줄줄줄줄 새가지고 파레트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고 그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이거 보고 모르는 것들은 모르지만 안에서 그걸 봤는데 당신 같으면 그걸 안 하겠나? 집사람도 그러죠. 이게 처음에 왜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 그냥 정해 먹고 삽시다 하지만 나중에 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세요. 이거는 사생활단에다 좀 하세요. 사업이 여러 번 당해도 집사람이 안 떠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특허를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그 발명가입니다. 그 발명을 계속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차를 고치고 기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고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벽은 없으니까 결로가 생겨요. 내가 그 공장 안 사람들한테 이 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물이 생기고 박스가 깔아가지고 미끄러지고 사고 나는 거 아이가 지게차가 그 바퀴 돌아가지고 그 높이 쌓아놓은 데다가 사고 나고 밑에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거 벽을 쳐라. 벽을 쳐갖고 온도 차가 작게 하면 물 안 생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허가 취소입니다, 공장이. 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찾아와갖고, 예, 아파트에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집 앞에서 계속 전화하고 와달라 하고 막 어디서 만나고 막 따라와갖고. 마영이? 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막 집사람이 이사 가자 하고, 뭣도 모르는 기사들은, 내가 뭐라. 내가 기사들한테 뭐 문제되겠고 한 거 없어요. 나는 사연도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앉아서 마음상도 오지 마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 드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건 조금만 얘기하면 뭐 역전을 시켜가지고 뭐 쿨하지 못하다. 내가 그런 시점해갖고 뭐 생각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가라앉혀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내 위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뭐 있습니까? 예? 내가 좀 쿨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기 말을 정확히 하셔야지. 좀 낮추시라. 좀 훌륭하라는 내가 뭐 얼마나 높였는데요? 제가 얼마나 높였는데 벌벌벌벌 키면서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까? 좀 낮추라네. 그걸 어떻게 낮춰요? 내가 좀 방법을 찾자는 거지. 해결 방법을 내가 무슨 뭐 다른 얘기하는 거를 뭐 해산을 잡는 거 그냥 도둑놈으로 모르고 벌써 말하는 얘기예요. 저는 부모님 판단하겠죠. 나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자기도 생각 아니겠습니까? 나는 있는 거 그대로만 얘기 하나도 더 못하고 되는 것도 없이 좀 전에 있었던 내용도 내 위주로 얘기하는 게 있었던 사실을 아셔야 돼. 경영자로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도움을 드리려고 내 생각의 경영에 도움을 그런데 뭐 쿨하지 못하다 낮춰라 뭐 얼마나 더 낮출까요? 참 하지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틀린 말을 했지. 내가 무슨 하는 일이 무슨 문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있었던 이걸 그대로 얘기하고 떳떳합니다. 떳떳하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데 뭐를 가지고 삼자 대변을 하고 뭐 어쩌고 돈을 줄까요? 뭐 어쩌고 내가 돈 달라 했습니다. 내가 저기 했던 거는 회사에서 뭐 도둑놈들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도둑놈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뭐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꾼이라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 원래 그게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말하고 행동은 좀 다를 수도 있죠. 부득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그렇게 부득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잘 신고하셨습니다. 예? 나는 보상금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 나는 지금 했던 모든 행위들이요 보상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 시향처에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하지 마시고 내부자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셔갖고 내부자 보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찰을 밟아서 제가 최고가 200억이 돼요. 20억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만은 일을 했으면 국가가 세금을 그거 받았으면 돈을 받았으면 그 일부는 돌려주게 돼 있는 게 보상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오지 마시라 하는 얘기가 나는 정당한 일을 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우를요. 내가 그래서 아들들한테 부끄럽게 안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는데 다음은 내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 좀 생각을 해가 아는 내부 사정을 모르시겠으니까 제2의 김병철이 안 나오도록 내부 고객인 협력업체를 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김 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내가 여기서 혈압 올려서 말한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회사를 부족한 회사 아니에요. 괜히 그럼 너무 심하게 부도덕한 회사가 아니다. 내가 4년 동안 겪어봤는데 부도덕한 회사가 아니다. 야, 이거 진짜 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회사가 돼야만 어느 정도까지 남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교육을 내가 받으면서 대표자 교육이고 뭐 이렇게 하면 1박 2일 해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 했지만 젊은 친구 와서 그냥 하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직원들한테도 더더하게 얘기하고 때대로 그 시스템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 배차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는 아는 놈하고 같이 당구 친다대 이상진이하고 당구 치고 숙감 내주는 놈한테는 계속 배차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정하게 배차가 안 돼도 뭐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뺑뺑이 돌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알아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우유를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하다못해 배송기사들도 소리를 들어가지고 빙그레에다가 전해줘야 되죠. 이렇게 냉동기 안 켜는 게 발견됐는데 개선돼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하면은 소일고 외양통 꽂히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안 사먹으면 그러면 우유 만들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한번 냉동기 안 쓰는 시간이라고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막아볼 방법도 막아야 되죠. 당연히 막아야 돼요. 다 비밀이 새 나갑니다. 새 나가고. 지금 저기입니다. 제 때가 지금 20년이 되나 하는데 그런 차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창피한 얘기고 그럼 뭐 계산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사장님 일단 해결 방법을 하면 무슨 해결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데 자꾸. 근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장님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개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그러지 않는데 아니 개선한다고 예. 막 근데 제일 겁나는 고객이 뭐냐면 말 안 하는 고객입니다. 말 안 하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거를 그냥 그래도 뭐 미우나 고우나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되거라 뭐 이렇게 뭐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사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기사가 좀 김사장한테 좀 성공한 거 뭐냐? 너 한번 망해봐라. 많은 식으로 그냥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니 행정적인 처벌은 받으시겠다면서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야죠. 근데 그럼 뭐 내가 뭐를 망해봐라가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막. 아니 그러면 그 물건을 사먹는 국민은 몰라야 됩니까? 이 사실을? 예? 아니 사장님 물어볼게요. 국민은 알 권리가 없어요? 그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없습니까? 그럼 언론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왜 언론을 통제하면 되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아니 나는 그걸 막겠다는. 내가 이거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은요. 이 팀의 안에서는 그래도 큰 업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슬슬 자 오면 스스로 자빠져요. 예? 그래서 내가 행정 절차법하고 법을 쫙 찾으면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해갖고 지금 고발된 공무원만 4명입니다.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무슨 공익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걸 갖고 내가 그러도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국민들이 먹는 우유 때문에 그런다. 얘기했습니다. 너희 내보고 뭐 때문에 그러니? 이 공무원들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스스로 자빠져요. 예, 뭐 등록도 계속 조사 나오고 있고요. 계속 조사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아요. 뭐 사장님이 그래서 하는 거로 다 알고 있고. 계속 받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내보고 전화도 안 받고 한 거 아니?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거라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 그거는 뭐 처벌 받아야 되지. 그럼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하면 못 되니까. 없어요. 잘못하면 그거 잘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회사 좀 받아야죠. 다들 몰랐다니까요. 몰랐는데 그거를 알려주니까 알지. 내가 무슨 뭐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고 계속 뭐 나오는 말인데 뭐 나오는 거 쪼르갖고 좀 이상 없이 다 가고 있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 없이 그리고 왜냐면 나오는 공무원들은 조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오늘 또 어제도 내가 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공무원이 김해 공장을 신고한 거를 조사하라고 내가 참고인을 해갖고 내가 조사도 받아왔고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조사되면
선에서 끝내셔야지. 그 자꾸만 그래가지고 뭘 벌을 주려고 그냥 자꾸만 그러시면은 아니 벌을 받겠다면서요. 잠재성 하는 거지만은 아니 잠재성 하는 거지만은 아니 내가 무슨 벌을 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벌을 줄까? 여기서 이렇게 종이 항상 했었네. 고소고발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고소고발. 대기업을 상대로 몇 개를 했는데 일반 살면서 뭐 한 대 맞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막 넘어가고 아이고 저 새끼 지금 욕하고 막 말지.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그 작은 차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방해해도 빵 하고 욕함을 하고 말지. 그걸 따라가 보복을 하고 그래 안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그럼 뭐 그걸 뭐냐면 그거는 피곤합니다. 그런 삶은 그거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 이 선에서 뭐 여기 뭐 식약청 뭐 식품법에서는 그거 이상 없다면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걸로 가세요.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뭘또 해보시겠다고 자꾸만 뭐 그러시고 또 그러세요. 이게 관계는 절대 조심해서 올라가시고요. 고맙고. 그러면 이제는 내 할 거죠 다 했으니까 차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도 드리는데 차단하지 마시고. 해방을 찾아봅시다. 그뭐 무슨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요.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시고. 하여튼 뭐 뭘 요구하라고 그래서 돈을 요구하라고요. 그래서 좀 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돈을 요구하라고요. 아니 뭐 피해 보신 게 약간 뭐에서도 아니 뭐 있다고 그러시니까. 법적으로 내가 받을게요. 법적으로 내가 받을게요. 법적으로 내가 받을게요. 그 행사 끝나고 나면은 민사로 들어가서 내가 받을게요. 받고 피해를 그래 받으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래 받아왔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제때 김강수 대표이사하고 10월 15일 날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한 2시간 20분 동안 나눈 내용이라서 핵심적인 내용만 들려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내용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광수 대표이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국민들이 문제가 생긴 우유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우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당연히 소비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저도 지금 뭐 기자 입장이지만은 기자가 아니라도 이거를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이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건 국민들이 알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빙그레 공장과 물류센터 안에는 절대적으로 냉장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빙그레 공장 안에 있는 냉장실의 벽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가서는 복도에다가 재고, 그 다음에는 차량에다가 저녁 8시부터 물건을 싣고 하는 행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냉장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 경남에 약 한 40명에게 공급되는, 뭐 물론 절대 다수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거고 뭐 단체 급식에 들어가는 게 많이 있겠죠. 한 40만 명 분량하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 10만 명 분량, 이런 우유들이 수십 년간 냉동기가 돌아가지 않는 냉장 차량에 보관돼 가지고 여태까지 배송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얄팍하게
보관 시설을 아껴가지고 유통기간이 짧은 냉장실에 보관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우유들을 그렇게 뻣뻣하게 하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돈 주고 그다음에 저를 범죄자로 몰아서 제 입을 막으려고 이래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렇게 보관된 우유들이 겨울에 이럴 때는 좀 온도가 떨어지니까 괜찮죠. 그러나 한여름에는 열대 아래에서 27 사람도 더워서 잠을 못 자고 하는 그 더운 날씨에 차량 안에다가 냉동기도 돌리지 않고 우유를 보관해가지고 그 우유를 국민들한테 공급한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용서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보관하고 냉장실이 아닌 주차장에 보관하고 냉동기 안 돌리고 한 거 국민들한테 자수해라. 당신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릴 거니까. 그러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계속해서 녹음하고 이렇게 했던 목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조에 공익신고 그 돈을 요구하면 공익신고자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이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저기 피해자가 신고자가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이 도둑 하는 광경이나 뭐 살인자라 합시다. 살인자라고 해서 그 살인하는 걸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살인한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내를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내가 공신고자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실이 묻어집니까?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보복이다 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벌받겠다고. 그러고 정작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알린다고 알려야 되죠. 어떻게 그런 걸 숨깁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먹는 국민은 몰라야 되느냐? 내가 그래서 사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은 알 권리가 없습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 권리가 없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꾸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내가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요구한 게 있냐? 없다잖아요. 또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내가 손해본 부분들, 사기로 손해본 부분들은 법적으로 형사 고발을 해놨고 형사가 고발이 끝나고 당신이 사기로 판정이 되고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권을 가지고 민사로 해서 돈을 그렇게 받겠다고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돈을 요구한 게 되겠어요? 대표 시켰던 마행기라는 그런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내한테 계속해서 돈 주게 삼자를 통해서 돈 주겠다고 해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해서 내가 자기네들이 김강수 대표이사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만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방법이 돈으로 이런 건 해결이 되지를 않고
내가 당신들한테 바다에 피해본 게 있는데 또 내가 또 좋은 말도 해줬잖아요. 어떻게 3, 4년 동안 느꼈던 점, 그 개선되어야 될 점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자기도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좋은 뜻에서 내가 공익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감정이 없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김광수 대표이사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찾아와요.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또 직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오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사기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한 1000여 명한테 1000여 명의 운송기사들한테 사기를 치는데 사기를 한 번을 치는 게 아닙니다. 3번에 걸쳐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운수업 허가를 받고 또 축산물 보관업 허가를 받을 때도요. 불법으로 임대하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허가 자체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국가에 세금도 내지도 않고 부가세도 조세 포탈 혐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면허를 받아가지고 지방세인 지방세 포탈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된 거 내용하고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5일 날 신고를 해가지고 원래 작년이죠. 재작년에 신고했구나. 신고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그 수사 결과서에 나옵니다. 사기친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사기가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찰관이 자질이 부족한가. 원래 이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요. 징수, 원천 징수를 하는 거거든요. 원천 징수기 때문에 그걸 안 내게 되면은 원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금액이 크고 이래 하기 때문에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목을 바꿔서 기생충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기친다든가 이게 기생충들이죠. 숙주에 붙어가지고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조세범 처벌 같으면 조세 포탈 같으면은 국가 세금 국세를 빨아먹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도 빨아먹고 또 사기도 쳐서 숙주들한테 붙어가지고 하는 기생충하고 다를 게 없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행태를 보세요. 신고자를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다 밝혀집니다. 다 밝혀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뇌물 먹은 것도 나타날 거고 뇌물죄를 고발해 놨으니까 어디 김해시 공무원만 뇌물 먹었겠어요? 이 지금 도청 공무원은 신고 내용하고 그거 다 알려주는데 그게 돈 안 먹으면 그런 행동을 말로 합니까? 자기가 빈그릇 직원도 아닌데 공무원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밝혀내야 되고 밝혀질 걸로 봅니다. 좋아요 한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변호사분들 아직까지 민변에서 좀 연락 오긴 했지만은 혹시나 좀 도와주실 변호사분들이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연락처하고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